사드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국가는 왜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근데 안보 이슈가 되게 민감해요. 현재와 같은 방식에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화는 사실상 어렵지 전 있다고 생각해요. 전시 작전 통제권만 환수하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한 걸까요? 절대 한국을 버릴 수는 없어요. 아시아, 동아시아권 자체가 다 공산국가로 변할 확률이 미국은 아까 말한 대로 원래대로 우리를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저기 우리 대사가 특사가 가서 말했잖아요. 이 정도 갖고 얘기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협정이 깨질 정도로 친밀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협정이 될 수 있냐? 맞는 얘기죠.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적 용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구도가 점점 극명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전략적 모호성을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너 큰형한테 갈래? 엄마한테 갈래? 아빠한테 갈래? 이런 것처럼. 그걸 괜히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그럼 아싸리 한쪽으로 붙어라. 차라리 그게 낫죠. 어디로 못하든 미국이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적어도 지금보다 20년 전에는 미국이 안보적으로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나라였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나라였고 대통령이었잖아요. 문화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미국이 제일 중요한가요? 지금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역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유가 안보적으로 중요한 나라와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엔 일치했기 때문에 쉬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저는 그 일본의 사례가 되게 우리한테 시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예전에 히토류라는 그 물질을 중국으로 많이 수입을 해왔고 의존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 센카쿠 열도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면서 중국이 그거를 수출을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수입을 못 해오니까 수입처를 다변화했어요. 그럼으로 해서 경제적 의존도를 낮췄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북한이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중국을 선택을 버리고 미국을 갔었을 경우 그래서 중국에서 뭐 북한을 어떤 지원이나 근데 요즘은 중국도 예전처럼 북한하고 안 친해요. 안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히 아이러니컬한 게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웠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박근혜 정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전승절에 이제 중국을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보셨잖아요. 사진에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북한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게 북한은 저쪽 뭐 11번째인가 뭐 12번째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우리 함께 있기만 해도 좋았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중국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남한이 더 파트너로서 유용하다는 거를 인정을 시작을 하고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 너네 갑자기 우리랑 친해지려고 그래? 그럼 아니야 우리 미국과 더 친해 싸도 주세요 이랬다고 말이 안 되지 그건. 저는 오히려 미국의 해방이라고 봐요. 박근혜 중국과 가까워지지 가까우지 못하게끔 폭탄을 던진 거지. 너네 고민해봐 팍 이거죠. 그러니까 친구 테스트 하는 거네. 그렇죠. 우리 그런 거 테스트? 있잖아요. 우리 테스트. 내가 둘이 막 친한데 씨가 갑자기 친하려고 그래. 그럼 나는 질투날 수 있거든. 그래? 그럼 얘가 제일 아끼는 거 너 이거 그때 갖고 싶다고 했잖아. 딱 나. 그러면 이제 고민되지. 이거. 고민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한편으로. 예. 그것도 되게 맞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각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갑자기 졸속으로 급하게 몰래 근데 비자 기준을 나는 거. 이게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일 수 있는 게 박정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박근혜 반공. 반공의 화신이 박정희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야
반공의 화신이었던 대통령의 딸을 공산주의 전승절에 오게 내가 만들었어. 이거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거 자랑거리가 아닐까요? 자랑거리겠죠. 최대의 자랑거리죠. 그렇죠. 내가 폭탄 던졌는데 사드 탁 받았어. 왜 받았을까요? 시진핑은 어떤 생각일까요? 완전 시진핑도 폭탄 맞고 배신 맞은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드 배치 갖고 중국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제 보복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자초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외교라는 게 그래서 땡기고 싶어도 바로 땡기면 안 되고 밀당이네. 물러나고 싶어도 바로 물러나면 안 되고. 여자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잘 지내고 있는. 근데 진짜 외교는 밀당이 중요합니다. 밀당하는 남자 매력. 외교 밀당이 중요하고. 근데 제가 한 궁금한 게 밀당을 남자가 더 잘하나요? 여자가 더 잘하나요?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야? 기훈 MC는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밀당은요. 진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태생인 것 같아. 태생적으로 밀당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요, 약간 직구예요, 직구. 근데 제가 왜 밀당 얘기를 들었냐면 이번에 외교부 장관 되신 분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남자보다 여자가 밀당을 잘해서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네. 쉬운 거 있어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잘할 거다, 못할 거다. 전 무조건이에요. 잘한다. 잘한다. 네. 저도 잘하다. 지금까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사실은 엄청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 해야 되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대통령이 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실 제일 높은 자리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갔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일 텐데 그 권위를 내려놨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말에 감동을 했어. 임명장 주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가 멀면 허리를 숙이게 된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대표님한테 내가 물건을 뭐 여기 라이터가 있는 걸 주려고 하면은 머니까 허리를 숙이잖아요. 이 거리를 좁히면 허리를 숙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와, 야, 이 사람은 뭐야? 청와대 만찬에 명찰 안 달잖아요. 명찰 안 타는 거는 사실 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 그 얼굴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 당 대표들 모른다고 당 원내대표를 모른다는 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새로운 여성 장관께서는 엄청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못했기 때문에 전해서 잘할 것 같아. 아니 잘했으면 좋겠다. 저는 잘했으면 좋겠으나 못할 것 같아요? 잘하기 쉽지 않을 거다. 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다 했으니까 우리 첫 방송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죠. 누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니요, 우리 MC이기 때문에 활용 용점을 또 찍어주셔야 돼요. 퍼스트. 그래, 아저씨부터 하시죠. 아저씨 됐네요, 갑자기. 오늘 친근합니다. 네. 근데 보면 볼수록 노주현 선생님 있어요. 한번 들어보죠. 노주현 선생님은 또 이용렬 아까 얘기 나왔죠. 클린턴, 케네디. 약간 저쪽 외국 쪽이네요, 전부 다. 좀 이국적으로 생기셨어요. 누구 있어요, 우리 천 대표? 누구 닮았냐고요? 네,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자기 입으로 저 친구가 누구 닮았다고 자기 입으로 뻔뻔스럽게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아 고경표 닮았다는데? 이게 진짜 고경표. 저기 이렇게 핸드폰 페이스북 이렇게 딱 화면 이렇게 들지 마요. 졸라 나와. 나도 내가 순간 아는 정색했어. 고경표가 맞나? 그래요, 우리 홍일점께서는 네.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저요? 아이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이거는 안 물어보는 걸로, 이거는 라이브로 보시는 분만 아시고 방송에서는 아마 편집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김에 누구 닮았다고? 저는 엄청 많습니다. 저 생각났어요. 네, 누구요? 표인봉. 표인봉, 너 죽고 싶냐? 이발 진짜. 끝으로 우리 오늘 소감 한 번씩 듣고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소장님부터, 이준 소장님. 오늘 두서가 없어서 오히려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 토론 이렇게 대선 TV 토론 제가 보니까 뭐 7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발언하시죠, 뭐 재발언하시죠. 이게 굉장히 식상한데 일단 저희는 뭐 마구 끼어들고 그다음에 마구 이제 서로 떠들어서 좋았고요. 자, 우리 천 대표 오늘 소감 어땠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좀 재밌었고요. 한편으로 또 지치네요. 근데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사용했다는 뜻으로. 예. 어쨌든 오늘 저희가 첫 방송이어서 많이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것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을 나눠봤다고 생각하고 이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다. 서로 이런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변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보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결국에는 뭔가 하나의 그런 변화를 꼭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요. 방송을 통해서. 좋습니다. 네. 대한민국 SNS 소통 방송 왁자지껄 공개 방송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쭉.
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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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셨습니다.